술을 끊으면 행복해지느냐? 아니다. 술을 끊으면은 고통의 나날들이 시작된다. 술은 몇 살 때부터 드신 거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끊은 것도 10년이지만 마신 것도 거의 20년이죠. 그러면 20년 동안 먹었던 거를 끊는다는 게 쉽진 않았잖아요. 어떤 계기로 금주를 하시게 되신 거세요?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28박 29일 동안 필름이 끊긴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왜 발생했냐면은 강제 입원 병원 생활을 5개월을 했어요. 입원하고 나서 몸이 엄청 좋아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 짱짱하다 이제 야 날아다니겠다 싶은 마음으로 나오자마자 술을 한 잔을 했는데 당시에는 오늘은 딱 2병 반만 마시고 내일부터 또 즐겨야지 생각을 했어요. 2병을 사와서 1병 반을 마시던 시점부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잠이 깼죠. 핸드폰을 보고 이제 날짜를 볼 거잖아요. 날짜가 왜 2일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왜 날짜가 왜 2일 뒤로 가 있지? 전화기가 망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이 사라진 거예요. 한 달이. 그래서 머릿속을 다 뒤져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게 술 사러 나가려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때만 기억이 나고 걸어다닌 그 길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28박 29일이 통으로 사라진 걸 경험했을 때 진짜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자신이 사라지겠구나. 이게 알코올 치매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부터 일주일간을 금단 현상을 겪었는데 다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진전선망 증세가 뭐냐 환각, 환청, 환시 그리고 온몸에 막 벌레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해 뭐 지렁이, 뱀 막 그런 게 기어다니는 듯한 막 그런 것도 다니고요. 5일 동안 아예 통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 금단 증상을 겪으면서 정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사업에 망했다거나 보증서가 무너지거나 그럼 마포대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딱. 이건 진짜 아니구나 하고 나서 2번을 더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6개월을 병원 생활을 하고 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끊고 있어요. 일단. 네. 저번에 잠깐 통화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알코올 중독은 완치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들만의 모임이라는 AA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에도 있거든요. 그 AA 그 모임에 가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 모임에서도 막 20년차, 30년차 다 있으세요. 그런데 30년차 만에 무너지고 술 마시기 시작하면은 그냥 사라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3년을 안 마시고 5년을 안 마시고 그게 더 무서운 게 몸은 괜찮아졌지만 뇌 신경세포는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평생에 걸쳐서 이건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마시는데 이게 이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에서 해독이 되지 않은 알코올이 뇌로 가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건강해졌기 때문에 더 마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절제를 시키는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로 여기는 짱짱하니까 마시는데 여기는 계속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망가져요. 오랫동안 안 마시다가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 그래서 완치가 없어요. 영원히 그냥 참는 거예요. 담배도 그냥 참는 거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중독은 그냥 참는 거. 대부분 보면은 안 하시다가 다시 하시면 양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우리가 주량이 늘어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주량이 늘어난다의 진실은 뭐냐면은 얘가 본래는 나에게 위험한 것이 들어오면 위험한 것을 막으려고 신호를 내보내야 해요. 얼굴이 빨개진다던가 아니면 숨이 가빠온다던가 졸리다던가 피곤하다던가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신호가 나와야 하는데 신경세포 회로가 망가지는 거라서 그걸 망가뜨렸기 때문에 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술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저는 술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네. 주변 사람들이 마시면 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느는 게 아니네요. 그냥 늘긴 늘죠. 경보 신호를 때리는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겪었던 분 중에 가장 엽기적이었던 분이 제가 지금 나이가 45인데 병원에 있을 때 42인 분이 계셨는데 자기 이름을 몰라요. 멀쩡, 사지가 멀쩡. 알코올 치매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이름을 모르지? 아침밥 먹을 때 자기 이름을 알려줘요.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까먹어.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술 마시고 들어왔다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다 나는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해요. 다. 나는 쟤들과 달라라고 생각해요. 별 신기한 사람 다 있어요. 제가 2,000명이 넘는 환자를 봤었거든요. 병원 생활하면서. 언제 하라는 그 28박 29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똑같더라고요. 병원 다시 들어와서 이 사람들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안 좋아 보이는 행동들 있잖아요. 다시 되돌아보니까는 제가 그 행동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술을 끊어야만 한 이유들이 더 확실해졌죠. 2번 더 실패하면서. 자기가 현재 알코올 중독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해장술을 마시는가. 그리고 이것도 제일 쉬운 거예요. 블랙아웃이 되는가예요. 블랙아웃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거진 최상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전날 과음을 했어요. 아침에 숙취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이걸 벗어나지, 숙취를 어떻게 해소하지, 회사 가서 어떻게 일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숙취가 남아있네? 근데 회사를 가야 한다고? 내가 회사를 왜 가? 숙취에 마시는 술이 더 맛있어. 남들은 이때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는데 회사를 가면 안 되지. 해장술을 그렇게 마시고,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석훈아 너 돈을 왜 벌어? 라고 물어보면은 술 마시고 노래방 가려고. 20대 중반까지의 대답이었어요. 지금 이제 금주를 10년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유혹은 없으셨나요? 제가 이제 마지막 6개월 병원 생활을 할 때는 머릿속에 초강력 세뇌를 시켰을 거잖아요. 그때 연습을 했던 게 뭐냐면은 매출을 일부러 나와가지고는 유흥가를 돌아다녔어요. 밤에 내가 이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다 시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화가 났던 거 뭐였냐면, 동네 슈퍼마다 이효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박보영이 있고 아이유가 있고 소집도 들고, 저는 우리 사회에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올랐었어요. 이런데 나보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년차 넘어갈 때쯤엔 어지간한 유혹들은 다 극복이 됐어요. 가장 컸던 유혹은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오랫동안 솔로로 지내다 보니까 남자잖아요. 항상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그 이바닥 세계에서는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술자리가 아니고서. 그때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됐던 여성분하고 좀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친구랑 술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가 술 마시다 뻗었대요. 그래서 석훈씨가 와가지고는 나랑 술 마셔주면 안 되겠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는 있다. 당장 택시 타고 가겠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랬더니 술을 마시지 않을 거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오늘 가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쵸? 삘이 이건 무조건이잖아. 그런데 갔다가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릿속으로 계산한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과연 내 평생을 걸어도, 내 인생을 벌어도 될 만큼의 여자인가? 그건 아니거든. 거기서 포기를 했죠. 한 달 동안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애를 하려면 어쨌든 술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일반적으로 안 먹는 분들보다는 한 잔이라도 먹는 사람이 더 많죠. 그쵸. 남자랑 여자랑 술 마시는 이유가 어색하니까 그 어색함을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좌절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다 술 마시는 이야기, 그리고 모임을 가도 다 술 마시잖아요. 좌절을 많이 했죠. 금주하시는 분들은 그게 참 힘들겠네요. 사회생활 부분에서 모였다 하면 일단 술자리니까. 처음에는 제가 되게 소심해서 그 모임에서 질문도 힘들었어요. 술을 왜 안 마셔? 3년 동안 안 마셔서 그 정도로 했으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닌 거 아니야? 이 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때는 30대였고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멘탈이 이렇게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여서 좀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오래 쉬었고 술을 끊었으면 지금은 마셔도 통제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분들 중에 뭐 5년이고 7년이고 이렇게 끊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그냥 몇 년 정도 끊으면 괜찮아지지 않냐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알코올 중독을 되게 암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암이 완치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전이가 돼서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암도 재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 암이 들었으면은 이 위를 잘라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뇌를 잘라내 버릴 수 있냐는 거죠. 어디가 망가졌는지 알 수가 있냐는. 안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뇌신경사표는 다른 모든 세포가 30조 개씩 바뀌어 나간대요. 그런데 뇌세포는 60년이 수명이래요. 60년간 안 바뀐대요. 60년 후에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60년이면 결론은 평생을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안 마셔야 하는 거죠. 중독이라는 게 뭐 잔수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주량도 상관이 없고 잔수도 상관이 없고요. 몇 병 마시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던 분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이 어떤 분이 교회 오빠. 전형적인 교회 오빠고 너무 모범적으로 살고 계신데, 근데 와이프가 케어를 잘 안 해준 거야. 외로워서 하루에 한 잔씩 마시던 술이 그 병원에 들어올 때 당시 주량이 한 병 반까지 늘었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수준이셨냐면은, 들어와서 이제 우리 1인실 회복실에서 하루나 이틀 이상 쉰 다음에 나오거든요. 회복실에서 나왔는데 우리 환자복 있잖아요. 환자복 뒤가 이렇게 갈색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걸 지리고 있는데 본인이 이걸 못 느껴요. 그게 불과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3년. 한 잔으로 시작해서 중독이 되는 데까지 누구도 이게 예상이 안 돼요. 의사들도 몰라요. 어느 단계에서부터 중독이다 라고 말도 못해요. 대신에 그건 있대요. 알코올 중독은 유전인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술 마시다가 잠드시는 분. 경보체계가 제일 잘 발동되는 거예요.
저는 의지적으로 그걸 다 뚫고 간 거예요. 졸리고 말고를 다 뚫고. 저는 딱 한 병 반만 마셨어야 하는데 3병 4병 막 어느 때는 막 컨디션 좋을 땐 진짜 막 15병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이 세진 게 아니라 사실은 간에서 알코올을 통으로 보내가지고 여기를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제가 급속하게 망가진 게 대학교 때 뇌가 급속하게 망가졌죠. 분위기 좋아가지고는 정신력으로 버틴 거지. 주량은 그렇게 안 되는데 가장 좋은 술버릇은 잠드는 거. 저는 이런 거를 알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악이용하는 그런 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잠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건강하실 스타일, 자기 관리 잘 하시는 스타일. 술이 안 받아요. 체질상.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술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혈빨개져요. 저는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아버지를 보고 살았으니까 내 주량도 당연히 말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정신력이 딸렸으면 중간에 힘들면 잠들었어야 하잖아요. 그 잠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잠을 못 이겨내면 정상인으로 살 수 있어요. 한국인의 술 문화로 바라보면은 아 얘랑 같이 못 놀겠어잖아요. 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우 너무 좋아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먹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술을 못 그쵸, 먹으니까. 그럼 만약에 술을 끊는다 그러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술을 끊으면 또 다른 거에 중독이라 그래야 되나? 취미가 생겨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야 해요. 항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상담을 하러 다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술 마시는 시간 동안에 뭘 할지를 준비를 안 해놓으면 무조건 다시 가요. 다시 술 마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랑하고 많이 비교하거든요. 연인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다고 느끼고 그런 거는 애인하고 하던 그 시간 동안에 한 게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내 여기가 한 군데가 뻥 뚫린 것 같은 거지. 술도 똑같아요. 내가 술 마신 시간에 입으로 들어갈 것이 있어야 하고 기분을 채워줄 것이 있어야 하고 내가 그 시간 동안에 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걸 권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가는 건 운동하고 독서가 최고기는 해요. 공부해라 운동해라 근데 너무 교과서 같은 말이잖아요. 극복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힘이 저는 이제 게임을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게임 좋아했고 당연히 책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겨내는 힘이 되게 많이 됐죠. 기본적으로 그게 뭐가 계속 바탕이 돼야 하냐면은 하루가 규칙적인 생활이 딱딱딱딱 잡혀 있어야 해요. 이게 하루 생활이 랜덤이 되면은 유혹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복합적이에요. 딱 이게 최고다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1번은 그거죠. 그러니까 술 마신 시간에 해야 할 게 있으면 장땡이긴 해요. 그냥 그게 최고긴 해요. 그게 재미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도파민 중독이라 계속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영상에 찍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알려드린 게 술을 끊으면 행복해지느냐 아니다. 술을 끊으면은 고통의 나날들이 시작된다.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 고통을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도파민을 이만큼 채워야 하는데 그게 쭉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불안 증세, 우울증, 불면증 기본적으로 다 깔리거든요. 그걸 달고 살 각오를 하고 시작하시는 거라고 봐야 해요. 일하는 게 진짜 좋긴 한데 일을 하면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술 끊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3달만 술을 끊어도 내 월급이 이만큼 쌓여있어.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걸 겪어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걸 이겨내는 동안에 그만큼의 득이 있어야 나도 이걸 유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놀고 있는 사람 술 끊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내가 술을 끊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 몸 좋아진 기분 있잖아요. 2달을 못 가요. 처음에 한 달 동안에 술 끊으면은 막 불면증도 없어진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죠.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지속하잖아.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걸로 날 기분을 채워주지 못해. 결국에는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가지고 술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계속? 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치가 없으니까는 줄어드는 니가 없죠. 애들이 계속 커가잖아요. 커가면서 술을 마실 거 아니야.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는 늘어나요. 수명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안 죽어 아직. 안 죽어.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문제는 죽지도 않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알코올 중독자 하나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셨죠. 정신병원에 있으면은 제일 재밌는 거는 정신병원에 정말 와야 될 사람은 저기서 멀쩡하게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애들이 정신병원 들어온다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알코올 중독도 비슷한 경우들이 꽤 많겠네요. 나중 되면은 가족들이 다 노이로제가 걸려서 제가 소주병 따는 소리만 틱 소리만 들리잖아요. 저기서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꽂혀요. 쟤 또 시작해. 잠을 못 자요 저기서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퍼마시고 있죠. 저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알코올 중독자들 가족들은 아마 제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으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깨달았던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 행복할 때 어떻게 행복해요?
그냥 마냥 행복하잖아요. 그냥 하다못해 그냥 장난감 하나만 생겨도 행복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저는 불만이 왜 술을 마셔야만 행복하냐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행복하려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가 해낸 무언가를 통해서 그 기쁨과 행복이 여기서 얻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술을 마셔야만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행사를 한다 그러고 파티를 한다 그러고 다 술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정상적인 행복은 맨정신에 행복해야지 정상적인 행복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행복한 게 정상이라고 판단된다면 마약 먹고 나서 행복해지는 건 왜 정상이라고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술도 마약인데.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렇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보다 중독되기가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술값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저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 저렴한 편이죠. 술을 끊는 대신에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불만이 담배를 가격을 2배를 빡 때려주잖아요. 내가 그것도 병원에서 나오자마자야. 이런 젠장한. 근데 술값은 그때랑 크게 다르지도 않아. 담배값은 이렇게 뛰었는데 술 끊어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짜증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술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수입 맥주가 접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 수입 맥주 맛있어 보이는 거 4개 10,000원 편의점도 널려있잖아요. 나 그거 못 마셔봤거든. 후회요 막. 내가 한창 맛있어 여기 나섰으면 맛이라도 다 봤을 텐데 지금은 맛도 못 본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예 안 마신 건 아니고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동생이랑 파티를 하려고 동생 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막 음식 이것저것 막 준비한 다음에 동생은 맥주를 이만큼 왕창 사고 무알콜 맥주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요즘에는 좋은 것들이 맛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수입 맥주도 있고 저는 무알콜 맥주를 왕창 샀어요. 아 신난다 파티하자 그러는데 중간에 동생 거랑 제 거랑 섞였는데 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무알콜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너무 놀라워서 성분표를 딱 봤는데 알코올 함량 뭐 5.5 맥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희비가 교차했는데 맛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천상의 맛일 수밖에 없구나를 느끼고 제가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때 생겼던 게 불안함이 너무 몰려왔어요. 그때. 내일 됐는데 갈망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갈망이 뭐냐면 술 마시게 하는 그 의지거든요. 엄청 쫄았는데 다행히 제가 거기서 동생이랑 즐겁게 놀고 있었으니까 분위기를 깰 수는 없어서 그 두려움을 다 접어두고 그건 그만 마시고 다시 이제 무알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됐더니 갈망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아주 많이 마시진 않아. 제가 2번을 마시고 나서 눈치를 챈 거예요. 이렇게 맛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거기에서 더 먹으면 이제 실패하게. 거기서 제가 그 한 캔만 다 마셨어도 미래는 장담을 못하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주 한 병만 마시고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냐 말하면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건 가능하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뒤엔 제가 뭐 하고 있을지 제가 장담을 못해요.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고 너무 쉽고 가격도 아니 밥값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길거리 다니면 술 먹는 모습밖에 없어요. 네. 또 제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는 노숙자 생활을 한 3개월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구리에서 살 때였어요. 구리 한강공원에 그 여름이었어요. 하필 여름에서 엄마랑 싸운 다음에 에이씨 그러고 딱 뛰쳐갔는데 돈 무일푼이었어요. 무일푼 상태에서 구리 한강공원에 갔어요. 여름이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꼽사리 껴가지고 막 떠들었어요. 술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사람들과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니까 다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에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저녁에는 다시 또 가서 이렇게 사람들 뭐 없나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남긴 거 있잖아요. 거지다 보니까 실제로 노숙자니까 사람들이 남긴 거 막 찾아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3개월을 버티고 지낸 적도 있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밤에는 술 마시지 낮에는 맨날 책 보지 하루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마 가을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저는 그대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름이었으면. 네, 그쵸. 다행히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어. 그래서 그 생활을 그만둘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한강 구리공원에 뭐 유명한 노숙자로 이렇게 뉴스에 났을지도 몰라요. 가장 유유자적한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거든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맨날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으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돈도 안 내. 심지어 내가 술값도 안 내. 책 보는데도 돈도 안 내. 우리나라 살기 너무 좋아. 샤워 그냥 아무 때나 화장실 열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샤워하면 되는 거야 그냥. 네.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어서 그때 만약에 뭐 춥다고 해서 서울역 같은 데 갔으면은 아마 거기서 그냥 그런 식으로 살다가 거기 왕초가 됐겠죠. 네. 숫자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라서 저는 사실 너무 영광스럽고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술에 대해서 그냥 별스럽게 생각 안 하셨어도 주변에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뭐 표정이 변하시는 분들이나 술 먹으면 이상해지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술을 끊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하시면서 술 문제를 겪은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술을 끊으면 인생이 바꿔질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되시면 제 채널도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국 플래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